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개 부서에 대해 일괄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 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수감 기관은 감사위원회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세 개 부서를 대표하여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감사관 김영성, 홍보실장 임현철, 권익인권 담당관 최상만,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홍보실은 4개 팀에 정원 20명, 현원 20명입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역 주요 언론사는 신문 6개사, 방송 7개사, 통신사 3개사 등 총 16개사가 있습니다. 시 출입 언론사는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 등 총 28개사이며 미디어 간행물은 총 7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홍보실 예산 총액은 71억 7천만으로 그중 40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1억 6,600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집행 현황은 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총 5개 역점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 새로운 시정 비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성과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대사와 시정홍보위원을 활용하여 울산의 최근 친근한 매력을 홍보하고 민생 현장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정 브리핑 활성화 및 신속 정확한 보도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 시책이나 핵심 사업에 대하여 시정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현장의 방문 인터뷰도 수시 개최하여 현장 홍보도 강화했습니다. 언론과의 상호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언론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시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먼저 양질의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보도 인용률을 향상시키는 등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 사업은 맞춤 기획 보도를 확대하였으며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과 신문 스크랩을 통해 보도 관리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긍정적 보도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생활 중심 소통 활성화입니다. 먼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울산고래TV와 울산누리 블로그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웹진 헬로 울산을 통해 울산 소식을 제공하고 시민이 제작한 우수 콘텐츠를 발굴 홍보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정 뉴스를 제작 송출하고 책장인 시정 소식지 우리 울산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정 뉴스 묵자판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시정 홍보물 및 이미지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울산을 소재로 한 참신하고 재치 있는 영상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실에서는 울산의 다양한 매력을 대내적으로 널리 알리고 민선 8기의 시정 비전과 성과에 대해 시민이 공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정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면철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감사관은 6개 팀, 정호 및 현호는 31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자체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자체감사 대상 기관은 구군을 비롯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등 29개 기관입니다. 2023년도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동구 등 14개 기관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은 5억 300만 원이며 9월 30일 기준 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입니다.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내실 있는 감사로 시정성과 창출 지원 등 여러 과제들을 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5쪽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총 14개로 현재까지 동구, 북구 2개 구청과 울산도서관, 상수도 사업본부 등 4개 사업소, 시설공단 등 4개 공공기관 총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문화예술회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감사관을 확대 개편하는 등 시민의 감사 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채용 문화를 도모하였고 감사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술 등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12월에 구군 및 공공기관 감사 담당자가 참석하는 감사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 건설공사 부실 시공 예방 및 안전 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시, 구구 및 테크노파크,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 테마별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및 안전관리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각종 건설공사 안전을 강화하고 계약 전력 가다, 태양광 시설 유상 판매 검토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연간 10억 원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시태 특정 감사는 진행 중이며 사전 컨설팅 감사는 11건을 시행하여 적극 행정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감사원 기간 정기 감사 결과 지적된 행정상 6건, 신부상 주의 3건을 조치하고 결과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7쪽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감사 기능 제고입니다. 보조사업 취약 분야별 보조금 감사를 2차례 실시하여 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재정 지원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명의 자유입출 시 개설 계좌와 상품권 관리 실태를 10월에 감사하여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 실태를 반기별 점검하여 442건 1,600만 원의 부정 청구를 환수 조치하였고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온라인 감사를 본격 도입하여 부정수급 사전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8쪽 반부패 공정기반 강화로 청렴 울산 실현입니다. 공직사회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4대 전략 30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렴 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청렴 리더 교육 및 청렴 다짐 릴레이를 통해 청렴도 향상 기반을 강화하고 청렴 역량 강화 교육, 청렴 퀴즈, 청렴 MBTI 등 청렴 가치 내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반부패 청렴 역량 강화 워크숍,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개최, 청렴 시책 효과성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 제도 개선 권고 과제 27건을 이행 점검하였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와 공직윤리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울산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겠습니다. 9쪽 엄정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입니다. 금품 수수, 횡령 등 4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비예방 및 부패 건절을 위한 공직감찰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등 통복된 비사건에 대해 엄중 처리하였으며 또한 취약 시기, 취약 기간,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감찰을 구해 실시하는 등 자체 감찰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제보를 조사하여 36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공개 등 조치하였고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분기별 실시하여 30건을 주의 등 조치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소국 행정 불편 신고 창구를 운영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건절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관과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능동적인 예방감사로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계약 심사를 통해 9월 말까지 6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합리적인 계약 심사를 위해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심사 처리 기간을 10일에서 3.7일로 단축하고 계약 심사 미대상 사업도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 부서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일상 감사로 430건에 대해 적법성, 타당성을 사전 점검하여 행정적, 재정적 오류 등을 사전 예방하였고 처리 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우수 사례직과 업무 연찬에 원가 분석 자문단 상시 운영을 통해 계약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향후 신기술, 신상품 전시회 참관과 타 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계속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권익인권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익인권 담당관 최상만입니다. 먼저 권익인권 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권익인권 고충민원 지원 인권센터 상계팀 현원은 13명입니다. 담당 사무는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7억 1,7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5페이지 권익인권 도시 울산을 위한 새로운 깃털 마련입니다. 민선 8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충 민원을 접수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을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신속하게 고충 민원을 해결하여 민선 7기 대비 고충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고충 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역량 강화입니다. 고충 민원 처리에 대한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충 민원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고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 경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정책 개선 지원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는 9월 말 기준 12,547건이며 일반 민원은 7,948건입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교육 및 우수 공문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원 시스템을 통한 권리 구제 강화입니다. 청원 접수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청원 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 심의의 운영은 9월 말 기준 35건의 청원을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시민을 위한 다양한 권익인권 정진 정책입니다. 실효성 있는 인권 정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5개 부서에서 7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정 철학을 반영한 다양한 계층의 인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민 인권정진 활동 지원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무부 산하 울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정상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인권정진 안내 지도를 제작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인권정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시민체감 인권보호활동 지속 추진입니다. 인권센터 운영 내실화로 조사구제 체계를 강화하여 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해서 직접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제도 및 관행 개선에 대한 의견을 통해 시민인권보호 정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인권침해 예방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인권침해 사후관리 강화,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현황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확산입니다. 공직자 및 시민 인권 교육을 통한 인권행정 구현을 위해 인권행정 함량과 인권침해 구제 절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12명을 공개 모집하여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인권의 날 문화 행사를 추진하여 인권 존중 분위기를 조성 및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만 권익인권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뒤에 지금 이제 간부 공무원들 뒤에 우리 공무원분들 또 배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때는 특별한 일 빼고는 자리 이동을 좀 최소화시켜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시고요.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했듯이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 동일 질의가 그대로 계속 이어질 시에는 제가 보고 시간을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배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권익인권 담당관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 3년간 집단민원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보면은 2023년도에는 해당이 없다. 지금 뭐 한 건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혹시 우리가 조직이 이제 개편되고 난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처리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된 부분이라고 봅니까? 2021년도와 2022년도가 또 줄어들고 집단민원이 2023년도에 아직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떤 경우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고충 민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1차 행정을 거치고 2차 민원이거든요. 네. 1차 민원은 집단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시 본청이나 구군 해당 부서로 가고 거기서 안 됐을 경우에 2차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 작년까지만 해도 뭐 동묘산 그 350명 해가 집단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은 저희 현재에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질문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가 이제 민원인의 어떤 의견인데 우리가 이제 건의위원회에 어떤 이제 민원을 접수할 때 보면 현재 민사 소송이 뭐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어떤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기가 힘들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 부패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현재 뭐 소송 중인 사항이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 등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사실 건의위원회를 이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네. 의원님들이 또 이제 건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좀 접수를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무지해서 정말 네네네. 몰라서 네. 일단은 뭐 소송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민사로 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확인하고 좀 저 현장감이 있고 하는 건 우리 건의위원회에서 더 알아봐 줄 수 있는데 그러한 소송 과정이라면서 그냥 섭섭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취지를 설명하고 네. 그 소송이나 그런 사항이 끝났을 때는 그렇죠. 저희들이 이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좀 잘 알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답답해서 찾아왔을 때는 우리 또 그 역할이 또 우리 건의인권 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 네,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좀 돌아가실 때도 좀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감사관님께 한 가지 또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최근에 언론 보도 자료가 이렇게 지금 내가 보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울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놓고 이재기가 북구청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가 이 내용을 기사를 쭉 훑어보니까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의 어떤 사후 관리가 부적정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이걸 또 보니까 이제 행정 우리 감사 결과를 이제 주의 처분을 내려가지고 이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않아 북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내가 대충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감사관님께서 좀 이 사후 처리를 어떻게 됐는지 이 제기가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 이번 감사 지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지적하게 된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6월에 그 북구종합감사 시에 그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 사후 처리 부적정을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지적한 취지는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도 시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법 신재생 에너지법을 근거로 추진했으면 신재생 에너지의 사후 관리의 필요성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었고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한 뭐 어떤 규정을 준용할 거냐 했을 때 저희가 산업부 고시를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도 북구 공무원들이 저희가 이런 취지를 설명했고 또 감사 북구 공무원들도 확인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또 북구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법을 근거로 추진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업체 공고 시에도 산업부 고시를 준용한다 했고 저희도 산업부 질의 결과에서도 그 신재생 에너지법 등 관련 법령은 준용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상 그 북구 공무원의 북구청이 감사 과정에서 이 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좀 사후 관리 측면에서 지적을 했고 아마 이게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 관련된 기사 내용에 그럼 나와 있는 뭐 북구의 어떤 울산형 관광 주택 지원 사업에 적용된 행정 규칙이라는 게 법규에 해당되지 않는 일종의 휴일이나 규범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예.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사에서는 그 기사 내용 자체는 이게 행정 규칙이니까 반드시 준수해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고시 행정 규칙은 그거는 이제 공무원의 경우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상위 법령에 따른 세부 과정을 규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준수를 해야 된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만 민간 입장에서는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는 이걸 준수의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있습니다. 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보도자가 오보가 좀 됐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북구청에서도 기사 정정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언론사에 좀 그런 사실관계 확인 등 좀 정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 홍보실장님께서는 이런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마이크를 크고 얘기하시죠. 언론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홍보실에서도 그 역할이 지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그러면은 이 종합감사의 경우에 구청이나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맞죠? 그러면 재정상 조치뿐만 아니라 이 사실 공무원들은 어떤 신분상의 조치도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팀은 그렇게 예, 되지 사안에 않겠습니까? 따라 신상 조치가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면밀한 감사실에서 어떤 감사라는 거는 이 공직자들의 어떤 신분상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인사에도 어느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언론 보도를 이렇게 지금 현재 공무원이 이재기가 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만일에 이제 오보라고 한다 그러면은 감사관실에서도 홍보실과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줘야죠. 바로 잡은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 뭐 언론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기자하고 이런 부분 좀 논의를 했고 우리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오보에 대한 내용은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맞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뭐 제가 찾지만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던 걸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울산시 홍보실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울산시의 시정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자잘모에 대한 오보도 우리 홍보실에서는 그런 업무를 좀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정론 집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우리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뭐 그 세부적으로 그 지적한 거는 뭐 신분상 조치를 한 건 아니고 행정상으로 앞으로 사후 관리에 좀 주의를 해라. 뭐 그런 부분에 북구청에 요구를 한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그 홍보실도 그런 지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책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우리 감사를 보면서 구청이나 우리 사업소 종이 보면서도 물론 면밀히 검토해야 되죠. 그리고 또 잘못된 거는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청렴 부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공직자들의 어떤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사관실에서의 그 어떤 역할이 지대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언론 홍보로 나온 것이 울산시 우리 홍보실에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뭐 울산 도시의 좀 이미지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언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홍보실에도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홍보실장님, 감사관님, 또 권익인권 담당관님, 또 뒤에 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할까 합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의 12페이지에 보면은 홍보 영상이나 뭐 시정 행사 참여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 중에 그 시정 요구 행사 참여 뭐 수시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래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돼 있는데 홍보대사 참여 행사 실적에 대해서 이따 지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지금 홍보 대사는 지금 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또 홍자, 정수환, 조승모, 김수미 등으로 해서 5명이 이렇게 대사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주요 행사에 전부 다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개인이 이렇게 연예인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또 자연스럽게 그 방송 참여를 통해서 홍보를 또 유도를 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이제 합동 공연 기획도 해서 이 홍보 대사들을 최대한 그 울산을 홍보하는 데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현황 자료에 보면은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홍보대사가 4명으로 돼 있는데 5명이 누구 한 명? 5명입니다. 4명으로 돼 있는데. 10월 달에 예. 조성모가 새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럼 자료에 한 3분이 빠졌네, 그죠? 네네. 그냥- 여기 지금 9월 30일까지 자료로 그렇습니다. 돼서 예, 알겠습니다. 조성모가 빠져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지금 현재 이 좋은 분들을 이렇게 우리 울산 홍보대사로 맞이하면서 우리 사실 일회성에서 끝이지 말고 우리 지금 현재 홍보대사나 지속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한테 제가 또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쭉 살펴보니까 61페이지하고 68페이지를 봤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보조금 감사 처분 내용이 3년치를 봤을 때 지금 보조금 집행 또는 전산 부적격 사례가 대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선 방안이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 저희는 주로 이렇게 분야별을 나눠서 예. 1년에 한 2차례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1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가 처분한 그 내역과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하면 주요 지적 사항이 어떤 보조사업제 수의계약 위반, 그리고 사업 계획이나 예산 변경 시에 시하고 사전 미승인, 그리고 전용 카드 미사용, 그리고 보조금 용도의 사용, 또 수익금 미정산 등 좀 반복 지적되는 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대규모의 조직적인 그런 부정수급은 없지만 그런 소규모 이런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 보조금 교육도 특히 보조 사업자의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우리 소관 부서의 담당자가 변경되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보조 사업자 또 공무원 이런 걸 대면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700만 원 신규 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는 예산 담당관실에서 보조금 관리 계획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온라인으로 보조금의 전반적인 과정을 체크하고 부정 수급을 사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우리 이래 보면은 사실 전산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전산 부적절 사례가 또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권 담당관님께
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사실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담초 5명에서 10월 4일자로 2명이 사직해가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면 1명 위촉을 예정으로 맞죠? 네, 얼마 전에 위촉동의안 행자위에서 그렇죠. 의결했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지금 고축 민원에 대해 가지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고축 민원이 접수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33건이고 올해는 또 75건 고충 처리한 걸로 돼 있는데 모두 이거 찾아가서 직접 민원 처리합니까?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소관 부서나 소관 기관하고 같이 합동 조사도 같이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민원 처리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실 우리 민원 처리 접수하러 오는 분들은 상당히 공무원들 찾아뵙고 이래 하니까 잘 안 돼서 또 저희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권익인권 담당에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적극 행정을 해서 100% 만족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처리 잘 될 수 있도록 또 한 분은 언제쯤 채용할 계획이죠? 한 분은 지금 현재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이장그런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지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 권익 담당관님, 우리 관계 공무원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 실장님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에 보시면요, 시 이미지 홍보 집행률이 32.4%, 네. 그리고 시정 시책 홍보 활동 지원이 49.6%로 굉장히 좀 저조한 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3페이지에 보면 시정 이미지 홍보물 제작 이 추진에 관련된 부분들을 봐보면 10월에서 11월에 이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에 또 보시면 이미지 홍보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종이 봉투나 앞치마 등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저조한 이런 실적에 관계된 부분들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10월 달에서 12월로 이렇게 예정돼가 있는 것들은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진혁 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사실 집행률이 32.4%인데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해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실 현상이었고,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홍보비를 집행하다 보면 우선 좀 치중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영상 매체를 먼저 홍보에 중점 타켓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지면 매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지면 매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먼저 치중하는 부분이 영상 매체나 또 시정 시책 홍보비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집행률이 사실 낮아 보이고, 그렇지만
이게 뭐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이 뭐 해마다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약간 10월달, 12월달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다소 이 집행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좀 쫓기듯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큰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앞치마, 뭐 종이 봉투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활용이 돼서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축제를 통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한 홍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네네. 거는 미리 계획이 다 짜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홍보 관련된 것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계획만 좀 수립을 해놓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예. 일반적 관행상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예. 하여튼 뭐 내년부터는 이 최종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뭐 집행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지금 이제 홍보에 관련된 우리 관광가에 제가 좀 이래 질의를 좀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울산의 이 대표적인 관광지가 보면 지금 요즘에는 거의 이제 우리 국가정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박물관, 대왕암 그런 쪽이 좀 밀려서 요즘 이제 간절곶이라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이게 대한민국의 첫 해가 여기서 떠야지만이 대한민국의 이 해를 비춘다라는 어떤 태양이 어떤 이 의미도 있고, 그리고 2000년도에 첫 해가 여기서 떠오르면서 이제 밀레니엄 지역이라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울산의 간절곶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에 좀 가속화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시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그렇고, 요즘 뭐 어디 양산에서도 이제 이 첫 태양에 관련된 부분들 요즘에 좀 언급을 하고 올라오던데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조금 치우친다기보다는 그래도 다른 데서는 정말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이런 조건에 있는 울산시의 조건을 홍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홍보실에서 이제 이 홍보물을 제작할 때 울산 12경을 비롯해서 울산 관광지에 대한 소개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간절곶도 포함을 해서 뭐 하고는 있는데 뭐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보완을 해서 한번 내년에는 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여튼 뭐 우리 홍보실장님, 감사관님, 권익인권 담당관님, 우리 또 뒤에 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저희 위원님들도 이렇게 힘든데 공무원분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님, 그 권태우 의원님 아까 질의를 좀 하셨는데 지금 그 북구에 아까 공무원이 이의 제기한 부분, 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근거법규 재해석을 좀 해서 아까 제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그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에 국비가 포함이 됐냐 안 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유무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시비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법규에 해당이 된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다음 북구청에서는 아니다, 시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국비가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법규 안에는 법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냥 권장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죠? 이 부분들은 법리 해석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권태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게 오버 기사라면은 좀 같이 정정을 좀 해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언론 보도화된 부분이 그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은 12구위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기본 원칙은 뭐 산업부 고시 행정 규칙은 뭐 예. 국비가 투입된 부분에 상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예.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취지를 든 게 신재생 에너지법입니다. 그건 아까 뭐 말씀을 다 하셨고,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에서 그래 확실하다면, 예, 그 언론하고 좀 대응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오버 기사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뭐 내용이 어떻게 된즉슨 뭐 다 저희가 들었고 권태 의원님 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하니까 시에서 이제 법리 해석이 정확하다면 이 부분을 정정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권태 의원님 뭐 하실 말씀 더 있는데 편하게 하십시오. 우리 또 네.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께서 또 이렇게 저희 어떤 당부의 말씀을 좀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더 추가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 기사 내용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사 내용인데 이게 이제 이 감사 관계자 그는 우리 감사관 공무원이겠죠. 지적받은 관계 규정 내용은 확인했다. 그 당시 때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다만 이 규정 외 다른 자료도 확인 중이라 당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해서 좀 유보를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 감사를 마치고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답변을 했을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유보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기사 내용이 정확하다면은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양쪽의 의견을 잘 들어보는 내용을 기사화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버락하는 표현보다는 이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 행정사무감사 저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뭐 어떤 금고 사항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들의 어떤 뭐 아까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뭐 그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신분상 조치는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이 행정조치상 감사 결과가 뭐 68건이라는 그리고 뭐 신분상 조치도 16명이라는 이렇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뭐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어떤 이제 이의가 제기됐을 때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기 때문에 제가 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감사관님의 답변은 명확하게 제가 들었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챙겨보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더 추가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이와 관련해서 좀 저희가 담당 규정의 적용성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사실 산업부의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약간 유선 질의, 유권 해석 이런 부분을 의뢰한 그 과정에서 좀 기사가 먼저 조금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답변을 주겠다 이게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감사 시에도 사실은 오해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확인하고 설령 이 규정이 근거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 취지에 맞다면 그런 취지로 했다는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해서 맞죠. 그런 오해 그 소지가 없도록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입니다. 예, 권태 의원님 뭐 다 끝났습니까? 예. 그 관련돼서 뭐 질의 간단하게만 하나만 좀 드리고 갈게요. 우리 감사관님한테만 마지막 질의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나마 유사한 그 질인데 이번에 종합평가 종합점검을 하시면서 이제 북구청에 아까 그 내용 말고 그 태양광 관련돼서 전기 버리는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계가 가능한데 상계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계가 가능하다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써서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한전에 되팔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 놨던 전력이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요거 때문에 감사를 하신 건데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올해하고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똑같이 받습니까? 뭐 감사는 연간 예. 감사 계획에 예.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예. 이게 저도 언론에 기사가 난 부분은 예. 저희가 감사 지적한 부분이 예. 뭐 어떤 그 지자체에서 예. 좀 예산적인 부담이 든다 이런 그럼요. 부분에 대해서 난감을 표시했다는 예.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인 취지는 예. 예를 들면 그 태양광 상계 시설 설치 비용과 관련해서는 예. 저희가 한전 내규에 따르면 예. 어떤 신축 시설, 신축 공공 건물은 어떤 별도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에서도 저압 설비는 부담금이 없는데 어떤 고압 설비에 대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들고 예. 그래서 그 태양광 유상 판매하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설비 설치 비용과 좀 저희가 어느 정도 북구 지적한 건물에 대해서 7개소를 검토해 보니까 예. 그중에 고압은 4개소가 있고 예. 그래서 새로운 설비를 하더라도 저희가 한 1년 6개월 정도면 사실은 시설 변경하는 것이 더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가 더 줄어들 거다, 이익이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비용 분석을 명확하게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군데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호계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30kW에 지금 이제 태양광 설비를 해서 한 38,000kW 정도, kWh 정도 이제 생산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이제 한 10% 정도 되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요게 금액으로 따지면 60-7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전에 연결하는 그 선로를 만들다든지 하면 요거는 이득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이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송정 복합센터,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니까 이게 한 달 전력량이 4,500kW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우리가 4,200kW를 쓰고 있고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휴관일에 이제 버려지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이내다.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수치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를 하든지 선로를 설치를 하면 이게 우리가 완전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가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무조건 이거를 감사례가 잡아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줘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감사 지적 안 되는 거 이런 방향으로 좀 가라. 좋은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이면 연간 뭐 100만 원, 10년 있어 봤죠. 1,000만 원. 에너지 이게 지금 태양광 전기 설비 자체가 이게 지난 정부에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무자비하게 이거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보고 실제 이게 지적하고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웃풋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뭐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뭐 완료 처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확한 그런 비교 분석을 하려면 그 실제로 가동이라든지 시설 특성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지만 저희가 좀 뭐 감사 기간에는 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을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시설 개선을 그럼요. 시설이나 시설 개선 쪽으로 가야죠. 어떤 식으로 맞습니다. 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게 시에서 뭐 감사관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개선될 수 있는 개선 여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자체가 저장 장치 이게 화재에 아주 취약해요. 잘 아시다시피 이걸로 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안에 과부하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또 잘 꺼지지도 않아요, 이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 BIPV 방식으로 된 건물에 BIPV 방식으로 그냥 건물 일체형으로 된 태양광 그 설비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구에? 그 세부적인 시설 현황을 좀 모르시겠습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ESS 이런 설비 부분에 대한 뭐 비용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ESS를 설치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그걸 설치 안 하더라도 그런 유상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그러니까 방법이 설로 두 개밖에 없으니까 ESS를 설치하든 한전에 보낼 수 있는 유선 통로를 만들든 유상 통로를 만들든 그 두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되든 후자가 되든 거기에 대한 방법은 두 개뿐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뭐 VIB 뭐 ESS 이렇게 해갖고 뭐 따로 이게 화재 취약하지 않은 그런 장비들이 나오던데 그게 되게 다 비싸요. 비싸고 제가 BIPB 방식으로 된 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여쭤본 거는 뭐냐면 BIPB 방식이라고 이제 건물 일체형으로 이제 건물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태양광 발전을 밑에 다리빨 없이. 예전 같았을 때는 이제 옥상에 다리빨을 다 설치해갖고 요렇게 설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처음에 했던 방식들인데 요즘은 이제 집안 하중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밑에를 다 빼버리고 건물 일체형으로 그냥 지붕에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붙여버리고 그거를 또 벽면에다 갖다 붙여요. BIPB 방식으로 건물 일체형으로. 서울에 그 여의도에 정경련 그런 데 사무실 가면 BIPB 방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은 비싸고요. 효율성은 또 아주 안 나옵니다, 이게. 여기다가 아까 말씀한 저장장치 설비라든지 하게 되면요. 떡지에 떡지가 붙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감사 지적 이외에 우리가 어떻게 구청과의 관계를 더 이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트별로 좀 봐주시고 정말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같이 해서 지자체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건 정말 우리가 답이 안 나오고 아웃풋이 안 나온다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도 같이 좀 도움을 주셔야죠. 네. 하여튼 저희가 올해 이제 기술 감사 테마를 전력 설비 부분 또 태양광 시설의 좀 이용 부분에 대해서 좀 돕고 저희가 이제 구군이라든지 감사를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도 그 실무자하고 모여서 그 회의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한 5차례 이상 가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희 간략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과학 설비가 아니면 특별한 일부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좀 그런 계산을 했지만 뭐 향후에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일방적인 지시 이런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예산을 좀 더 전략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감사와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야 뭐 무슨 잘못이 있겠냐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지난번에 이제 환경 쪽에 이제 원체에 관심을 갖고 뭐 파리 기후 협약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이제 매칭이 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글로 가야 되는 목표는 정하죠.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탈원전 정책하면서 이거 태양광 이쪽 신재생에는 이쪽으로 완전 거의 몰빵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뒤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을 안 하고 무자비하게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차피 이게 문제가 발생한 이상 저희가 조금 대처할 수 있는 좀 방안 자체가 너무 딱딱하지 않게 좀 러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같이 좀 가자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성 감사관님, 이면철 홍보실장님, 최상만 권익인권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실의 경우 차별화된 콘텐츠로 울산을 홍보하고 도시 브랜드 제고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 울산 실현을 위해 감사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선제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부패 없는 청렴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인권 담당관도 시민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 도시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머물지 않고 울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들은 울산 시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 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